불안은 소리가 클 때보다 아무 소리가 없을 때 더 커집니다. 오늘 사연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조용해진 일터에서 매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4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택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든 퇴사 통보가 오면 그만둬야 하는 구조입니다.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보살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가 이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정신없이 돌아가던 일터가 요즘은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이 더 무섭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은 내가 아닐까?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고 제가 모셔야 합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자식 걱정에 잔일거리로 적은 돈을 벌고 계십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나아지면 이제 그만 쉬시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 일자리부터가 불안합니다. 답답한 사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의 핵심은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정한 노동, 책임져야 할 부모,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하루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사연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밀린 것도 아닙니다. 상사가 압박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일터가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택배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회사의 수익이 줄었다는 뜻이고 회사의 수익이 줄었다는 것은 언젠가 구조조정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온다면 정규직도 아닌 자신이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힘든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작 자신의 일자리부터 불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불안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와 연결된 불안입니다. 이 상황을 맞추거나 예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분이 어떤 국면 위에 서 있는지 보기 위해 주역의 표현 하나를 빌려보겠습니다. 지금 형세는 주역의 지하명의계의 첫 번째 자리, 초요의 정면과 닮아 있습니다. 이 개는 해가 땅 아래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이 잠시 가려진 상태입니다. 초요의 말은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재능을 쉬게 하는 무리가 생긴다. 비록 어두운 밤 같으나 어신 사람이라면 어렵게 행동하면 허물이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이 성공의 시기도 돌파의 시기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것이 지금의 과제입니다. 지하명의계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밤이 왔다고 해서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단지 지금은 땅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가 조용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변화의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이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제 나라의 재상 관자는 돈과 일의 구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한 자리는 사람을 오래 쓰지 않는다. 그러나 불안한 사람은 그 자리를 먼저 떠난다. 이 회사의 조용함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구조조정의 전조일 수도 있고 내부 정리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조용할 때는 먼저 움직이지 말고 형세를 살펴라고 했습니다. 지금 뛰쳐나갈 때가 아니라 정보를 모으고 버틸 때입니다. 택배 업계는 계절적 변동이 큽니다. 명절 전후 연말 연시에는 물량이 풍족하고 평상시에는 줄어듭니다. 지금의 조용함이 구조적 위기인지 아니면 일시적 한산함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전체가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서나 특정 시간대에만 조용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 전체가 조용하다면 그것은 업계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특정 부분만 조용하다면 내부 재편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성급한 결정입니다. 불안하면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내린 결정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당장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는다면 그 다른 곳이 더 나을 보장이 없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다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연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직장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짊어지면 먼저 부러진다. 이분은 부모의 삶까지 자기 어깨에 얹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실패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분 혼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40대 중반의 딸이 70대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오늘을 태우지 마라. 지금 이분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오늘에서 계속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칩니다. 회사가 조용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해고 통보가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해고당한 상황을 반복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신을,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자신을, 어머니가 더 힘든 일을 하시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정신적 자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오늘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미래의 불행을 미리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의 처세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갈 때도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할 때입니다. 주역의 지하명이 초요가 말하는 처세는 이것입니다.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는다. 지금 가져야 할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책임은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혼자만의 책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의논하십시오. 없다면 사회적 지원을 알아보십시오.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것이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사시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의 소득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지금 당신의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일이
멀지 않아 끝날 것이라면 지금부터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불안 때문에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급하게 찾을 때도 아니고 지금 자리를 스스로 포기할 때도 아닙니다. 밤을 건너는 태도는 지키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조용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회사의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업계 전체의 불황인지, 동료들과 대화하고 관리자의 분위기를 살피고 회사의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둘째는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장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십시오. 비상금을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셋째는 다음 자리를 미리 알아보십시오. 당장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넷째는 정부 지원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는 부모님과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현재 상황을 숨기지 말고 공유하십시오.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을 계속하시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전략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섯 번째는 자신을 돌보십시오.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충분히 자고 제대로 먹고 가능하면 운동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회사가 조용하다고 해서 당장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하다는 것은 나쁜 일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의 일을 성실히 하고 오늘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오늘의 작은 준비를 차근차근 하십시오. 그것이 밤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의 책임감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며 그럼에도 어머님을 쉬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매일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을 쉬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사연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한 일터 앞에서 불안해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안정한 노동, 책임져야 할 가족,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 속에서도 사람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터에 나가고 가족들을 돌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 버팀이
헛되지 않기를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한 문장입니다. 빛은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휘었을 뿐이다. 지금이 어둡다고 해서 영원히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밤은 반드시 끝나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차분한 준비입니다. 회사가 조용하다고 해서 먼저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대신 그 조용함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불안하다고 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하십시오. 밤을 건너는 방법은 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밤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안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데모니 코드였습니다.